진짜 구하나 말대로 금고에 뺑소니 수첩이 있잖아? 이건 또 뭐야? 30년 전 브레이크 사고 처리 비용? 윤세영은 구하나에게 속아 최명지의 금고문을 열게 되고 마는데요. 그 안에는 검은 수첩뿐만 아니라 최명지의 또 다른 살인교사의 증거까지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윤세영 고맙다. 금고를 열 방법이 없었는데 네 덕분에 드디어 최명지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 오늘은 윤세영이 최명지가 꽁꽁 숨겨놓은 금고의 문을 열어 드디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하나가 왜 자꾸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큰엄마를 죽이려다 실패해서 큰아빠한테 뒤집어 씌웠다니. 황진구까지 계속 내가 엄마랑 공범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나? 윤세영은 그간 평생 엄마의 뒤에 숨어 말 잘 듣는 아이로 살아왔지만 최근에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들 최명지의 죄를 확신하며 윤세영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지석은 네 엄마를 믿냐며 대놓고 경고를 했고 구하나는 윤세영이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자 네 엄마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라며 대놓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윤세영은 설마 하면서도 정말 우리 엄마가 살인까지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일까 의심이 생기게 되었죠. 사실 최명지의 수상한 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엄마는 유진이가 6년 전 뺑소니로 죽었다는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잖아. 설마 유진이를 엄마가 죽인 걸까? 아니야, 말도 안 돼. 엄마를 믿어야지. 윤세영은 엄마를 의심하는 스스로를 오히려 자책했습니다. 그래, 구하나 말만 듣고 이대로 계속 엄마를 의심하는 게 더 나쁜 거야. 내가 확실하게 엄마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해야겠어. 최명지가 신여진에게 해온 그대로 드디어 윤세영에게도 이간질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윤세영은 먼저 최명지의 방안을 샅샅이 뒤졌죠. 역시 엄마가 집에다가 숨겨놨을 리가 없지. 지난번 큰엄마 금고에서 훔친 금괴랑 서류들 분명히 어디에 숨겨놨을 텐데 최명지는 윤세영에게까지 금고에 대한 것을 비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최명지가 그동안 저질러온 비자금들과 각종 서류들을 다른 비밀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윤세영은 최명지의 비밀금고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좀 썼습니다. 엄마, 내 횡령건 거의 마무리됐어. 근데 횡령한 게 10억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에 했던 횡령들까지 들킬까봐 내가 서류 지금 가져왔는데 엄마가 이 서류들 좀 안전한 곳에 맡겨둘 수 있어?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최명지는 자신의 말이면 곧잘 따르던 윤세영이 이렇게 자신의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에 윤세영의 말을 순순히 믿었습니다. 세영아, 당장 줘. 엄마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겨놓을 테니까. 우리 딸 똑똑하기도 하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알아서 했대. 잘했어. 최명지는 윤세영에게 서류를 넘겨받아 자신의 비밀금고로 향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던 최명지는 이내 한 건물로 들어갔고 자신의 금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 새끼들 잘 있었구나. 신여진에게서 훔친 금괴들과 각종 재산 서류들은 지난번에 들렸을 때랑 그대로였죠. 신여진은 윤세영이 맡겨놓은 서류를 검은 수첩 옆 한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금고에는 최명지의 악행의 흔적들이 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지석 내 부모로 시작하여 유진이네 양부모, 그리고 유진이의 남편 끝으로 유진이까지. 그간 최명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였고 그 대가로 누구의 계좌에 입금을 했는지와 그간 평생을 도둑질해오며 쌓아온 재산들까지. 이 금고가 털린다면 한마디로 최명지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최명지는 다시 금고를 꼭 닫아놓았습니다. 이 금고는 이 열쇠가 없으면 절대 열 수가 없지. 최명지가 안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이유였죠. 윤세영은 최명지가 빠져나간 뒤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저 방금 나간 최명지 씨 딸인데요. 엄마가 제 서류를 여기 맡겨놨는데 제가 다시 빼야 할 것 같아서요. 최명지 씨 금고가 몇 번이에요? 최명지 씨가 보냈어요? 136번 열쇠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엄마랑 같이 와야지. 여기 열쇠 없으면 못 여는 것도 몰라요. 윤세영은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여는 열쇠,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열쇠는 최명지가 항상 근처에 두고 있을 거라는 사실도요. 집에 돌아온 윤세영은 이제 찾아야 될 물건이 명확했습니다. 엄마 금고 열쇠를 찾아야 돼.
장비서가 최명지의 방을 뒤져가며 검은 수첩을 찾는 동안 최명지는 그래 실컷 찾아봐라 하며 자신의 방을 뒤지는 것을 다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백날 찾아봐야 검은 수첩은 이 집에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명지는 자신의 방을 뒤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거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가 윤세영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죠. 최명지가 유일하게 믿고 안심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건 최명지의 딸 윤세영일 텐데요. 최명지가 윤세영을 의심할 리가 없었으니 윤세영은 손쉽게 최명지에게서 열쇠를 가로챌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최명지에게 말을 전하고 다시 금고를 찾은 윤세영은 최명지를 믿지 못해 이곳에 열쇠까지 다시 들고 찾아왔으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아니어라.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명지의 금고문이 찰칵 열리고 말았죠. 구하나 말대로 검은 수첩이 정말 여기 있어. 윤세영은 구하나가 말한 검은 수첩부터 들어 앞장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유진이 보유건부터 시작해 조영사에게 보낸 뺑소니 처리비용 금액까지. 정말 최명지가 윤유진을 죽인 게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었죠. 엄마, 왜 나한테까지 숨긴 거야?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믿기지 않는 현실에 주저앉고 싶으면서도 윤세영은 그 옆에 다른 서류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좌절에 좌절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죽인 게 유진이 하나가 아니었어. 엄마, 대체 왜 그런 거야? 어떻게 유진이네 일가족을 다 죽일 수가 있어? 그것도 모자라 13년 전에 구지성네 부모를 죽인 것도 엄마였어? 윤세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20년 전 저지른 거짓말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 자책하게 되었죠.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유진이 배에 버리고 거짓말하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유진이를 죽일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내 거짓말을 지켜주려고 그런 거야. 윤세영은 최명지가 사람을 죽인 데에 자기 탓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이 아파오면서도 이 사실이 너무나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럼 엄마 공범인 건가? 나도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거야? 이 문장이 윤세영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유진이를 배에 버렸다는 죄책감만으로도 평생 가위에 눌리며 공포에 떨던 윤세영이었으니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이 충격적인 진실은 윤세영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버거운 일이었죠. 윤세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 두면 안 돼. 이거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윤세영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이걸 왜 여기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모르게 옛날에 다 없애버렸어야지. 윤세영의 목소리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기 놔두면 안 돼. 나처럼 구하나랑 큰엄마가 여기 알고서 금고를 열어볼지도 몰라? 그럼 엄마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윤세영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주섬주섬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보물을 지키듯이 한 장이라도 놓칠세라 소중히 서류를 끌어안고 1층으로 내려왔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빨리 태워버려야 되는데 윤세영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로 향하던 윤세영의 앞에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구지석이었죠. 구지석을 본 윤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지석,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구하나가 보낸 거야? 내가 금고 열거 다 알고 있었어? 윤세영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구지석은 차분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세영, 그 수첩이랑 서류 이리 줘. 안 돼, 죽어도 못 줘? 구지석,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는 진짜 유진이 못 봤다고 거짓말한 거밖에 없어. 나도 100번 1000번이고 그날을 계속 후회해왔다고. 윤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인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구지석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래, 네가 죽인 게 아니지. 그런데 그 서류 나한테 안 넘기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너도 최명지랑 공범이 되는 거야. 구지석의 말에 윤세영은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너 계속해서 엄마 꼭두각시로 살다 감옥도 같이 가고 싶어?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거냐고. 그대로 나락에 보내버릴 것이지. 사실 구지석이 이곳에 온 것은 의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하나를 설득해 윤세영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함이었죠. 구지석이 구하나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누나, 내가 윤세영한테 가서 그 서류 받아올게. 대신에 윤세영이 순순히 최명지 죄를 인정하고 서류를 주면 윤세영은 선처해줬으면 좋겠어. 구지석이 윤세영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구하나는 이해심 어린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이 자리에 자신 대신 구지석이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구지석이 내미는 손은 윤세영의 마지막 동아줄이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갈등하던 윤세영은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결국 이 서류를 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구지석에게 넘기는 것을 택했죠. 여기야말로 최명지가 구지석 부모를 죽인 진짜 원수의 핏줄인데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겨두는 열린 결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지석은 드디어 이 서류를 구하나에게 넘겼습니다. 구하나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진짜 윤세영이 금고를 열었구나. 이 서류를 순순히 너한테 넘겨준 거야? 자기 손으로 엄마를 감옥에 보낼 증거를 넘기게 되었구만.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는데요. 최명지한테는 딸이 배신한 게 제일 큰 천벌일지도 모르겠어. 구하나는 이 서류를 손에 꼭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가장 먼저 신여진에게 향했죠. 신여진의 방에 들어선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수첩 기억나세요? 구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간 기억상실에 걸려 구하나를 유진이라 부르던 신여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문득 기억을 되찾는 듯 했지만 계속 답답한 상태를 보이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었죠. 구하나는 이 수첩을 보여주면 신여진의 기억이 돌아올까 싶어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구하나에게 수첩을 건네받은 신여진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수첩을 다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넘길 때마다 서서히 그날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최명지와 몸싸움을 했던 기억, 그리고 자신의 딸 유진이는 구하나가 아니었다는 것까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신여진의 눈에서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야, 나 때문에 네가 다시 유진이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하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끌어안으며 오랜 시간 쌓였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기억이 다 돌아오신 거예요? 구하나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구하나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신여진이 완전한 기억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신여진의 눈에는 이제 혼란이 아닌 명확함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말이죠. 하나야, 이 복수가 끝나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신여진이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속에 담아둔 그 말은 바로 구하나를 수양딸로 입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가지 못했던 모녀 테라피를 구하나와 한번 못 가본 것이 내내 후회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신여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소원이 되었죠. 한편 최명지를 잡을 준비는 차근차근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일단 최명지가 눈치 못 채게 이 서류 한 부씩 복사해서 금고에 그대로 넣어놔. 구하나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금고가 털렸다는 걸 알면 그 길로 곧장 외국으로 튀어버릴 거야. 누구보다 최명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구하나였기에 이런 세심한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죠. 눈치 빠른 쥐새끼 최명지를 속이기 위해 다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완벽한 작전을 위해 준비했죠. 그리고 드디어 윤성호와 장비서가 힘을 합쳐 내내 찾아다니던 조영사의 꼬리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조영사를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죠. 조영사는 그래도 꼴의 돈을 받았다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태연한 척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증거 있어요? 내가 당신 딸 윤유진 죽였다는 증거가 있냐고. 조영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짜로 오리발을 내밀던 조영사 앞에 최명지의 검은 수첩이 던져졌는데요. 그 순간 조영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죠. 열어서 읽어봐. 물론 사본이니까 찢어도 상관없고. 조영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님이 나한테 보낸 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 최명지를 누님이라 부르며 맹목적으로 따르던 조영사는 최명지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조영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최명지를 믿었어? 지 금고에 끝까지 이 서류를 숨겨놓은 게 최명지야. 윤성호의 차가운 음성이 조영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 어쩔래? 혼자 감옥에서 평생 썩기 싫으면 순순히 불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조영사는 이내 체념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조영사는 그제서야 자신이 6년이나 꽁꽁 숨겨두었던 유진이의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마치 마지막 보루를 내어주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게 윤유진 진짜 폰입니다. 나도 그날 최명지가 이렇게 뒤통수 칠까봐 혹시 몰라 챙겨놨지. 거기 보면 최명지랑 통화한 녹음 다 있으니 그것만 경찰에 제출하면 될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까지 드렸는데 내 형량은 좀 줄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조영사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30년 전에 구지석 부모를 죽인 사채업자 정보까지 넘겨주겠다고 나섰죠. 최명지가 그동안 판사의 별의 별 인간들을 다 매수하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말하고 다녔지만 역시 돈이고 나발이고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그간 최명지가 매수해온 사람들마저 모두 이 금고 서류에 담긴 증거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최명지는 끝까지 반항하는 모습으로 감옥에 끌려갔고 신여진은 그대로 혜성을 구하나와 구지석에게 물려주었죠.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심지어 은총이마저 구하나에게 입양시키며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신여진의 눈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여진은 그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집 하나 구해 윤성호와 조용히 늙어갈 생각이었는데요. 인생의 화려함보다는 평온함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 의아하게도 신여진은 다시 가장 원했던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하나가 은총이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복수 끝나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하나의 맑은 눈동자가 신여진을 향했습니다. 신여진은 쑥스러운 듯 머뭇거렸는데요. 이런 말 하기 너무 염치가 없어서.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죠. 너랑 그때 못 가본 모녀 테라피 딸이랑 떠나는 여행 그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신여진의 말에 구하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구하나가 새로 모녀 테라피를 만들며 생각한 건 다름 아닌 신여진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그리워했던 그 관계를 구하나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여진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든 모녀 테라피를 드디어 구하나와 신여진이 함께 떠나게 되면서 이 긴 여정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그려질 것 같은데요. 이제야 신데렐라 게임의 진정한 마지막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함께 떠날 여행지는 얼마나 멋진 곳일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추억을 만들게 될지 상상해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하루빨리 최명지가 시원한 천벌을 받길 바라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